네, 이번에는 그 34번째 주제로 가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외워지기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자꾸 이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올해 그 31회 시험에서 출제가 또 됐고요. 예, 출제가 됐고, 그 조문은 이제 고용보험법 이제 13조하고요. 그 14조 쪽에 가시게 되면 피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그 정의하고 있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제 일반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2021년 1월 5일부로 자영업자 관련된 피보험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을 개정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자, 고용보험법상 그 피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걸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지문 5번을 먼저 보시게 되면 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그 퇴직했던 사람은 언제든지 이것 때문에 약간 아리까리 하실 텐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가끔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그 회사에서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하거나 뭐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 하거나 뭐 사업소득으로 빼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따라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결정이 된다라고 다른 강의에 설명드렸는데 그게 이제 즉시 뒤에서 해설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실업급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근로복지공단, 여기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업무를 이제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이 피보험 자격 취상에 대한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호는 열려 있다. 일단 5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지문 1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기 한번 보시면 보험관계 성립일 이전.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면 이것도 그 보험관계 성립에 관한 별도의 강의가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미 찍어서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요 관련된 보험관계 성립이 사업장 기준으로 언제 되는가는 그 강의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이건 뭐냐면 보험관계 성립일은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 사업이 개시된 날이에요. 그래서 사업장이 먼저 생기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그 특정한 사업장은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오히려 먼저 그 들어왔다가 나중에 보험관계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이 먼저 들어온다 그러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회사가 있고 사람이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근데 사람은 들어왔지만 우리 회사 자체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피보험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냥 근로적 가반수 동의 받아서 임의 가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험관계 성립일이 후에 나타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고용이라고 하는 이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이 사건이 먼저 나타나는 이 선후 관계가 바뀔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고용된 날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자, 집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가입을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른 날이 보험 관계가 성립된 날이에요. 자, 이날에 취득하는 걸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다음 날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면 객관식 시험과 관련해서 사람 입장에서 피보험 자격 관련해 가지고는요. 다음 날이라고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두 개가 있어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서 제가 보통 뭐 이런 강의도 그렇고요. 실무 강의도 그렇고 뭐 직업 상담사 강의할 때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래요. 이사다라고 그래서 그냥 이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 요거는 이제 명시적으로 다음 날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험 관계가 나중에 된 날은 그날로 바로 이제 그 취득 신고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2번과 3번 외에는 대부분은 다 그날이에요. 보시게 되면 4번.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서 보험관계가 이제 소멸을 했어요. 이제 사업장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그 날에 피보험 자격도 상실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자, 이해되시면 이해하셔도 되고 안 되면 뭐 크게 안 하셔도 되는데, 자, 보험관계 성립이 소멸이 됐다라는 거는 사업장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저를 품고 있는 집에 해당이 되는 사업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상실 처리를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모든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날에 상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여기는 1번입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좀 여기 뒤에 있는 해설 자료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근로자 중심, 피보험 자격이라는 거는요, 근로자 중심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문제죠. 예, 그리고 당연한 논리지만 사업장에 대한 보험 관계가 성립된 다음에 피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집을 짓고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물론 그러니까 첫 번째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에는요, 이 과정이 실무상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건 뭐냐면, 제가 회사를 창업을 하고 제가 이제 노무법인 원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물론 처음에 저도 직원이 없었죠. 근데 그 법인을 만들면서 근로자를 뽑았다. 그러면 첫 번째 근로자가 입사하는 날과 제가 보험관계 성립신고하는 날이 사실상 똑같겠죠. 동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무법인 원이 고용산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근로자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쉼표로서 고용보험 사업은요,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실업급여 사업, 고용안정 사업, 직업능력 개발 사업, 모성보호 사업, 일용직에 대한 실업급여 사업, 특례로서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사업, 출산전후가 포함, 특례로서 자영업자인데, 이 자영업자는 이제 비특고인 분들의 실업급여 사업, 의무제공자, 고용보험상 특고로서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 등 계속해서 외연을 지금 확대하고 있어요. 자, 이른바 이거를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라고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다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살짝 촬영할까 생각 중인데, 일단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 촬영은요, 6월 달에 찍고 있어요. 22년. 근데 22년 7월부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쿨버스라고 하는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스쿨버스 있죠. 그 기사님들도 특고로서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산재 특고에는 있지만 고용 특고에는 없는, 지금 현재 6월 현재 없는 골프장 캐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자라고 하는데, 자, 그분들도 이제 고용보험에 들어가고요. 일부 화물차주들도 같이 들어가게끔 현재 시행령이 개정이 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결과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는 이전 소득을 국가에서 지급할 때는요, 앞서 강의 지문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험 단위기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게 하루 차이로 실업급여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피보험 단위기간을 정확하고 오류 없이 측정하는 게 취득과 상실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 다시 출제된 문제의 논리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고용보험법상 당연 적용 사업장 외에 사업장 규모가 증가해서 가입하는 의제 가입이나 보험 가입 신청서를 통해서 임의 가입하는 경우는요, 근로자의 입사일이 보험관계 성립일보다 더 빠른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 이해되셨을 거고, 자, 이럴 때 근로자 입사일로 소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일을 그날, 가장 최대한 빠른 그날을 피보험 자격 취득일로 보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피보험 단위 기간을 기산하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 정답은 아까 다음 날로 나와 있는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근로자가 적용제외 근로자가 적용 근로자로 전환된다라는 거는 뭐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적용제외 근로자 관련된 다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세요. 자, 전환된 날을 입사일처럼 해석해서 즉시 취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초단시간 근로자는요. 원래 최초 입사에서 계속 초단시간이었다라고 하시게 되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가입을 하지 않다가요. 3달 이상 연속해서 근무하면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하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고요. 예, 그러다가 쭉 가다가 만약에 풀타임으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초단시간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상실이 될 수도 있고, 그 상실이 됐다가 다시 또 초단 시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다시 그 재취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례가 여기 지금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사례고요. 지금 제가 끝에서 두 번째 줄 요 참고로라고 하는 거, 요것과 관련돼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면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그거는 이제 실무를 어느 정도 하셔야 조금 느낌이 오실 거고요.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끝에서 네 번째 줄, 요 파란색을 좀 잘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바로 이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요 화면 보시고요. 자, 보시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이 이미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집이 이미 지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잘 보시면 상실일은 이직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집이 있기 때문에 다음 날로 해도 무방한 거예요. 집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요, 사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의 통일성을 위해서 사실 설정된 기준인데, 어쨌든 보험관계 성립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런데 그 사업장의 폐업이나 보험가입의 임의가입의 해지 등 보험관계 소멸 사유가 발생해서 이제 그 집이 그냥 폭파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날은 집이 없으니까 마지막 날인 그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 이유를 굳이 설명을 들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자, 보험관계 소멸일 자체가요, 공단 승인일의 다음 날로 이미 다음 날이라는 개념이 내재가 돼 있어요. 근데 굳이 또 다음 날로 갈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미 보험관계 성립 신고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해지가 됐을 때, 소멸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소멸한 사업장 소속이라고 하는 게 모순이잖아요. 빈집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집 자체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소멸일로 바로 상실일자를 그 지정을 해주시게끔 돼 있어요. 자, 다만 이제 특이한 점은요, 요거 주의해야 한다. 요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보험 자격의 적용 제외로 전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40시간 일하다가 14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제 제외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전환된 그 다음날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왜냐하면 아직 사업장은 살아있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에만 그 날이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되고 그 다음날이 아니라는 거에 좀 주의를 해주시고, 이 부분이 추후에 언젠가 시험에서 지문으로 구성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경우에는요, 취득과 상실일은 이분들도 이제 피보험 단위 기간이 있으니까요, 보험관계 성립 신고일 해서, 이게 성립일입니다. 요거 지워주시고요. 보험관계 성립일이고요. 상실일도 소멸일 그 자체가 그 취득과 상실에 관한 날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그 보험관계 성립이 언제 되냐면, 저 자영업자 고용보험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공단 승인의 다음 날이 성립일이 되고요. 소멸일도 저 이제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공단 승인의 다음 날이 소멸일이 돼서, 이렇게 다음 날이라는 게 대부분은 사업장 기준으로 내재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험관계 성립일, 보험관계 소멸일 자체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취득과 상실일로 정해도 무방한 거예요. 다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장이 이미 살아있는 경우는 상실일은 이직한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실무적으로 이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늘까지 일했다 그러면 다음 날 날짜로 입력을 해서 상실 신고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의 그 취득과 상실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